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현황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한 김종윤 변호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종윤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부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 글은 제가 김병필 교수님과 고학수 교수님과 함께 작성한 건데 제가 이제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우선 그 데이터의 수집, 경로, 현황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잡았지만 주로 이제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건 행태정보, 인터넷 공간에서의 행태정보 수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태정보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행태정보라고 하면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 정보라고 합니다. 이런 행태 정보는 이제 대체로 기업들이 특히 광고 사업자들이 이제 개별화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의 사용 패턴을 분석한다던가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을 해서 향후에 마케팅이라던가 새로운 사업을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활용할 목적으로 이제 수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제 많이 모아놨다가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하는 그 디바이스, 기기는 데스크탑이든 스마트폰이든 뭐 심지어는 IoT에서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기기로부터 수집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저희가 좀 집중을 했던 거는 웹브라우저를 통한 수집, 그러니까 쿠키를 통한 정보 수집과 모바일 앱, 거기서 이제 광고 식별자, 애드 아이디라던가 아니면 IDFA 같은 광고 식별자를 통한 수집에 좀 집중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참고했던 그 문헌조사들도 사실 고학수 교수님과 제가 이제 고학수 교수님을 도와서 수행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그 연구들은 대체로 그 실제 웹사이트와 데스크탑의 브라우저, 웹브라우저 같은 과정에서 생성된 쿠키를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앱이 스마트폰에서 다른 서버와 소통하는 과정을 이제 다 캡처를 해서 그 소통 과정에서 남은 기록들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건데요. 그 대충 이제 어떤 내용들이 주고받아졌는지, 어떤 종류의 이제 정보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뭐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쿠키가 수집되는 걸 보면은 이 웹페이지 91개 정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 제3자 쿠키가, 그러니까 트래킹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쿠키가 47개 정도, 한 웹페이지당 47개 정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91개 웹페이지 중에서 절반가량에서 그 구글이 인수한 자회사의 도메인인 더블클릭의 도메인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쿠키 조사에서는 대체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크리테오 같은 업체들이 많이 이제 제3자 쿠키를 수집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00개 정도 되는 앱을 조사를 했는데, 886개 정도 앱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820개 앱에서 광고 식별자가 전송되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앱에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특정 사업자에 집중해서 이제 광고 식별자를 전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행태 정보로 같이 수집되는, 그러니까 광고 식별자나 쿠키랑 함께 수집되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어떤 웹페이지를 어느 시간대 방문했는지, 어떤 웹브라우저로 방문을 했는지,
정보 어떤지, 앱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은 어떤지, 이동통신사 이름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이 다 같이 수집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황에 비춰 봤을 때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 법정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질문은 보통 그러면은 그런 광고 식별자 또는 쿠키 그리고 그 정보들과 결합돼서 수집되고 있는 이 행태 정보가 개인 정보냐, 그렇게 수집해도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들에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글에서도 썼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되게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는 현행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이 개인정보면은 규제가 들어가고 개인정보가 아니면은 규제가 아예 없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식별 가능성이 있냐 없냐,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의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식별 가능성 논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쿠키랑 광고 식별자 그리고 행태 정보가 개인 정보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사전에 이리적으로 이게 식별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식별이라는 게 이제 뭐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식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생적인 정보랑 결합해서 식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별 가능성을 이제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딱 일도양단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쿠키나 광고 식별자가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고 그 가능성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규제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반응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던 그 행태 정보 수집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터넷 공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이게 공짜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광고에 의존을 하고 있고, 이 고부가 가치의 광고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광고가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개별화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행태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인터넷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태 정보 수집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가 못한 것 같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좀 강조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방대하고 좀 복잡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다 보니까 주요한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은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